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봉구 주민의 행복을 주제로 공감을 전하는 무행방, 우리들의 행복한 방송 진행을 맡은 사회 순이 데니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뭐 며칠 새 이렇게 좀 초엽 미세먼지죠. 네. 굉장히 하늘이 어둡고 그래서 이게 참 기후 위기가 실감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뭐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너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심각한 저희 나라의 문제가 아마도 이게 인구 감소에 맞아요.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아마 2045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이게 진입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1등이네요. 네, 1등. 1등이야. 네, 바람직하지 않는 1등인데,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뭐, 이 준비하는 노년이 행복한 인생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좀, 많이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은퇴 이후에, 뭐, 자산관리, 건강관리, 뭐,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메메토모리라는 죽는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라틴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나의 죽음 준비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몸과 마음의 준비, 그리고 법적인 준비, 그다음에 또 뭐 장례, 그리고 사별의 아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태어나서는 죽는 길을 가는데 그 죽음 준비를 해서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 사실은 좀 무겁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 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가벼운데 뭐. 맞습니다. 알면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맞아요.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다. 맞아요.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또 맞는 말씀만 다 하시네. 근데 또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죽으면 또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공설의 공수거죠. 그다음에 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다. 그렇죠. 대신할 수 없죠. 또 미리 경험할 수도 없다. 경험할 수 없다. 나 오늘 또 어록만 또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저희 그 미디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웰빙 나오고 웰다잉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웰빙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웰다잉으로 완성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죽음 준비를 한다는 것이 결국 삶을 잘 살기 위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이하는 이런 좀 아름다운 삶, 존엄한 그 마무리를 위해서 웰다잉 문화 운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저희 창동 어르신 복지관의 박미영 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가 굉장히 오래 길었죠? 좀 어색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음악을 위해서 레인보우가 함께 합니다. 역시 뭐 노래하면은 레인보우죠. 자, 우리 이제 관장님 이제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창동 어르신 복지관 관장입니다. 이름은 박미연이고요. 죽음교육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의 건강한 죽음 문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하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창동 어르신 복지관 또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소개를 어떤 일을 하시고 업무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하고요. 그 창동 어르신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입니다. 도봉구 관내에 시립 복지관이 하나가 있고 4개의 구립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구립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도 배우고 또 댄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외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무료급식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웰다잉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죽음 교육, 또 사별을 겪은 어르신들을 위한 슬픔 치유 프로그램, 지역 주민 대상 죽음 교육 전문가 과정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전 연명으로 향해서 등록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들, 미래 또 그렇죠. 내년에 네. 하고 계시는데 네. 너무 많아서 좀 그렇게 언제 다 배우거나 또 경험할지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즐겁게 살다 보면 네. 어느 날 뭐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그런 후회가 없을 텐데 네. 지금 살아서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가실 때도 즐겁게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그 생각으로는. 우리 뭐 교수님 본인 말씀하시는데 늘 즐겁고 에너지가 넘쳐서 삶이 즐거우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뭐 형제가 8남매인데 돌아가신 분이 제 앞으로 지금 돌아가신 분이 꽤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만약에 순서대로 가면 엄청난 분을 제가 또 모시고 가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오롯하게 나를 위해 즐겁게 살면 갈 때는 내가 또 즐겁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즐겁게 삽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히 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왜 필요한지. 네, 그렇죠. 네,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행복한 삶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왠지 어둡고 칙칙하다 그렇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인간의 어떤 실존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데 그 죽음을 전제로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렇죠. 지금 살아있음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도 있지만 지금 삶을 어떻게 더 잘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말씀드리는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중요한 핵심은 존엄한 임종 결정입니다. 우리가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운명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건 그 운명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에서 종으로 전환시키는 게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라는 건 단지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앞에 식물도 있는데요. 이건 가짜 식물이죠. 어쨌든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인간만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맞이한다. 임종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가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인간만이 내 죽음에 대해서 자각하고 내 죽음에 대해서 선택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죽음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지는 죽음을 저는 존엄한 임종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향서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런 게 왜 생겨났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 의료에 대한 의향, 나의 뜻을 사전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명 의료가 뭐냐? 혹시 뭔지 아세요, 선생님? 연명의료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좀 무의미한 이런 그 생을 연장시키는 여러 가지 의료적 지원 행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인공호흡기 뭐 그렇죠. 사실 인공호흡기를 몇 달째 달고 있는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또 이제 항암제 투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쪽에 근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것 자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공호흡기 우리 심폐소생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열강하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야죠. 살려주셔야죠. 이번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임종기가 돼서 임종기라는 것은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돌아가시기 한 주, 2주 남았다라고 하는 시기를 의사 2명이 진단 내리는 그때입니다. 임종기가 돼서 그때는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료 처치를 투입을 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억지로 끌어내는 거, 그것을 연명으로라고 하죠. 그것을 미리 건강할 때 밝히는 문서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19세 이상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은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자기결정권. 내가 내 마지막 삶에 대한 마지막 임종에 대해서 숙고하고 어떻게 죽을 건지를 결정하고 내리는 선택인데 그 얘기는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거나 또 요즘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시기가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그리고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의사를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밝힐 수 있는 문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쉽게 이렇게 설명을 확 풀어주시니까 와닿네요. 혹시 그 의향서 작성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시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실 때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런 또 쓰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히려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해서 써놓으면 자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어디서 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가요? 뭐 있나요? 네,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방문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쓰실까요? 저는 했고요. 하셨구나. 네, 몇 년 전에 했고요. 저희 식구 다 했고요. 그러셨구나. 최근에 저희 장모님 모시고 여기 창동 어르신 복지관 가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우시지만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아주 친절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관장님을 또 한 번 뵈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무 데서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 꼭 좀 담아 들으셨다가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래도 가장 여기서 가까운 곳이 창동 어르신 복지관이죠. 거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삼동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등록 기관에서만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에서만 등록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양성된 상담사에 의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심해 두시고 도봉구에는 2곳이 있는데요. 2곳이요. 쌍문역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전 거기서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관, 창동 어르신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이제 도봉구에 어느 시설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고요. 국내 연명의료 관리 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조회하면 내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이 어디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고 중요한 건 신분증을 꼭 가져오셔야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 29일 날 11월 29일입니다만 이번 달에 그 웰다잉 문화 활성화 토론회 이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관련된 아주 큰 세미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간략히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저의 홍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은 2018년 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개정을 거쳐서 노인복지관도 등록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 5월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전국에 한 390여 개의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 기관들이 연명으로 등록기관을 운영을 한다면 특히 어르신들이 찾아오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냐.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등록은 되는데 운영은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의향서가 실제로 임종기에 얼마만큼 이행되어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 사회의 죽음의 질의 문제가 있고 네. 또 편안한 죽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호스피스나 이런 돌봄 인프라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네. 그리고 국민의 인식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네. 나는 임종기에 연명을 받지 않겠어라고 했지만 네. 만약에 그 임종기가 됐을 때 가족들이 누구라도 네, 반대하고 또 부모님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법은 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그렇죠. 가족의 의견을 우선시하기 네.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같이 쓰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네. 적어도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을 의향서 등록기관을 운영을 한다면 단순히 이러한 정보를 안내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 정말 건강하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네, 싶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르신을 통해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자. 그렇군요.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안내 네. 나가겠습니다만 시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봉 구민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11월 29일 화요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지금 들어보니까 관장님 하시는 이런 생각들이 의향서 작성은 시작일 뿐이고 사실은 그렇죠. 그 본인의 그 의지와 그런 계획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아우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아우, 예. 뭐, 이럴 때는 노래를 좀 어떻게 어느 노무부의 60대 막 이런 거 틀어주고. 네,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감상 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음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나일 낳고 향기는 날리던 날 교정에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성 우리 박수 한번 충만하네. 쳐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노래 잘 짝짝짝짝.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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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감성밴드 레인보우 멋지십니다. 네. 뭐 계속해서 우리 또 데니얼님께서 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웰다잉 문화운동 쭉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문화가 사실 정착되기 위해서 향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그거를 또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죽음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삶의 질도 있지만 죽음의 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죽음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거는 어떻게 낮냐? 임종기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도 그렇고 사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고요. 네. 또 편안한 죽음, 존엄한 죽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호스피스나 이제 그런 제도가 너무 이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굉장히 힘든 죽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떤 학자는 그런 책을 썼어요. 네. 죽기 힘든 나라 한국에서 나는 제목이 뭐더라요? 죽고 싶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책도 썼는데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죽음의 질의 가장 좋은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죽음의 질을 조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일을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그 데이비드 클락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 죽음의 질이 1위일 수 있는 이유는 삶과 죽음의 질이 좋은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는 문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교육이 기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웰다잉 문화 조성의 가장 기본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애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거기에는 교육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이나 또 서명운동이 들어가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도 그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향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존엄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임종기에 연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엄한 죽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임종기에 의향서를 작성하고 내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그나마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이제 비극적인 일인데요. 중요한 거는 임종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내 삶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의향서는 저는 이제 사랑의 문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을 위한 사랑이다. 내가 내 삶,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삶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고민이죠. 또 하나는 가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향서를 작성하는 거는 내가 내 뜻을 말하는 거지만 그 뜻을 밝혀놓지 않으면 그 결정을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연명의료를 계속 해달라고 하자니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고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하자니 돌아가시면 이것이 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어떤 걸 결정해도 남은 가족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정을 미리 고인이 되실 분이 해주신다면 가족들은 사별의 아픔은 있지만 결정으로 인한 비탄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향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문서입니다. 또 하나는 떠나가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남은 자들이 고인을 위해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의향서를 작성을 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임종기에 이행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족들의 반대입니다. 부모의 뜻과 관계없이 자녀들이 끝까지 살리겠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 법은
본인의 그 결정권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나 문화는 아직은 가족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존중해 주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사랑의 문서다라고 네. 갑자기 우리 관장님께서 네. 대화라고 하니까 요즘 네. 애들이 엄마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럼 왜 네. 대놓고 화내려고 그런다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 뭐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안 하는데 자식하고 부모하고 대화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더 한다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근데 뭐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관장님은 또 해 놓으셨나요? 저는 다 네. 썼죠. 다 썼고요. 네. 제가 배우자님도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네. 제가 썼다 그랬더니 네. 너무 당연하게 네. 쿨하게 받아들여서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젊었으니까 좀 섭섭한 게 더한데 저희 어머니가 좀 안 푸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먼저 가자니 아쉽고 내 남은 삶이. 근데 그 어머니가 가신 나이가 80이었었거든요. 근데 빨리 죽자니 아쉽고 그러더니 자기가 또 오래 살자니 고통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게 굉장히 가슴을 막 또 와닿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 90 뭐 나이 숫자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내 삶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젊으신 우리 관장님께서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쿨하게 받아주니까 약간은 서운하다겠는데 나이 들어서 그걸 갖다 주면 더 서운하대요.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덜 서운한데 80 먹은 어르시니까 갖고 가서 자식들이 그냥 끄덕끄덕하고 인정을 하면 더 서운하다는 거야. 네. 갈수록. 네. 그러네요. 뭐 그런 마음 들 수 있고. 네네네. 오늘 여기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네. 여기 어떤 소감을 느끼셨어요? 네. 제가 떨려가지고요. 오늘 관장님,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었는데, 주공교육학교 한 세 달 들었나요? 네. 우리 관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강의도 잘하시는데 되게 떠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의외로. 네. 원래 무대 공포증도 있고, 네. 방송 공포증이 있으신 분인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말은 잘하는데 네. 긴장하면 또 버벅댑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그게 매력이지.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네.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해 네. 주셔가지고 네. 저도 아주 동화돼서 아주 편하게 좀 네. 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네. 방송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네.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지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다음에 이거는 오늘 뭐 1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우리 관장님께 시간 내주셔가지고 2탄이 또 그렇죠.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렇죠.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네. 네,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예. 근데 아무튼 그냥 제가 지금 간단히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관장님 말씀을 보니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긍교가 아니고 저희가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주제를 무겁고 피하는 이런 주제가 아니고 늘 자연스럽게 좀 많이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정말 이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소중한 또 시간과 대놓고 감사드리고요. 예. 이 창동 어르신 복지관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봉구에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따뜻한 어르신 세상을 일구는 그 행복 전도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네, 오늘 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12구 우리 그 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네, 네. 우리 또 광고가 나갑니다. 네. 방학일동 주민자치회 11월 25일 금요일 네. 6시부터 활동 6시. 공유회. 네. 장소는 학둥지에서 진행합니다. 네.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런 시간이 행사죠? 네, 네.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네. 네, 지금까지 도봉구 텔레비 우행방 작가 데니얼, 진행 데니얼, 순희, 연출 김영건, 제작 도봉구 텔레비.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푸른 하늘 벗삼아 월월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